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는 게 뭐지? 3D입니다. 3D. 3D? 뒤끝, 뒷북, 뒷담화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법조계, 법원, 검찰에 있었던 일을 뒤에서 얘기하는 거지. 그러니까. 뒷담화니까 또 욕도 좀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뒤끝 있는 얘기도 좀 하고. 또 하나 뭐지? 그게? 뒷북입니다. 아, 뒷북. 늦었지만 좀 깊은 얘기.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. 장용진 차장. 저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서 너무 웃으면서 했다. 한 번 더 해. 근엄하게 짧게 딱 하고 더 이상 사과는 이제 없는 것으로. 제가 누를 끼치던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너 이제 완전 사과의 달인이 됐겠다. 김태현 기자, 우리 법조팀의 가장 민한 기자입니다.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보도하겠습니다. 선배들 있다고 기죽지 말고 그냥 막 끼어들어. 예, 알겠습니다. 성남 황소처럼 달려가고. 뭐 성은 내지 말고.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나온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. 그건 뭐야 도대체 갑자기?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대검찰청이 어제 발표한 건데요.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. 사실 정치권에서 세월호 수사 제대로 다시 해라라는 얘기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국면에서 좀 나오긴 했잖아, 그지? 그렇죠. 왜 조국을 이렇게 탈탈 털면서 세월호는 그대로 놔두느냐 그렇지.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. 또 상당 부분 많은 그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로서도 좀 압박을 느낀 것 같은데 그 정경심 교수를 잡아넣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조국 장관을 어떻게 하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.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걸 시끄럽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좀 그만두자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. 조국 수사 물타기 하기 위해서 세월호 수사 갖다 댄 거다. 네, 그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. 여권 관계자들이 어제 몇 분 만나봤더니 그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. 이걸 물타기를 하려면 물도 많이 타야 될 거다. 그렇지. 한마디로 야 너네 세월호 수사하려면 조국 수사하는 것처럼 제대로 해라. 예, 탈탈탈탈 털어야 될 거다. 빡세게 해라 이 얘기잖아, 그지? 근데 실제로 수사단 꾸린 거 보니까 기본적인 인원에서부터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? 아니, 조국 수사만 해도 지금 검사 20명에 수사관까지 몇 명 이래가지고 100명이 되네. 그거 100명이잖아, 거의.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4명? 그러니까 이번 특수단은 단장 1명이랑 부장검사 2명 그리고 평검사 5명에서 6명 정도 10명 안팎으로. 수사 대상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월호가 많거든요. 지금 그렇겠지. 122명? 고소 고치. 그 어제 조범동, 그러니까 오천 조카 조범동 씨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검사들이 5일날 접견 금지를 해제해줬다. 근데 그게 이제 조국 장관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그날부터 해제를 해줘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뭐 나온 게 없더라. 예.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. 어제 여권의 그 법사위원이 직접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간 따지듯이 좀 했나 봐요. 아 그래? 그분이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꽤 상당한 의지를 보이더라. 그래서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쵸. 이제 시작이 어찌 됐건 간에 세월호 참사 수사를 검찰이 진짜 제대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. 특히 이제 그 구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더 중요한 게 나는 세월호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위에서 누군가가 눌렀다. 그 의혹 수사가 나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봐. 어떻게 보면. 제일 중요한 수사일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운 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치? 사실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더 좀 찝찝해요. 수사 단장으로 나와 있는 윤관혁 차장검사. 좀 문제가 좀 지청장. 그 양반이 사실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을 덮었던 바로 그 검사예요. 그래? 그다음에 MB 자원 외교 사건도 이제 사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수사로 꼽히거든요. 그것도 이분이 담당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왜 성완종 사태, 그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성완종 회장의 바로 그 당시 담당 수사 검사 꼽기도 했더라고요. 그래? 뭐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도 있다네. 그러니까 우병우가 저 법조인력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평검사로 같이 활동을 했고요.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쳐갔던 길을 다 따라갔어요.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어요. 근데 누군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이 사건을 지휘하는 사람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인 한동훈 검사장 아니냐. 이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할 거다. 그 네티즌들 반응도 좀 찾아봤는데요. 사실상 뭐 세월호 수사가 처음 됐으니까 물타기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눈 감아 주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작된 어떤 그런 출발점은 다 해석이 다르지만 제대로 하게끔 하자라는 생각은 우리도 갖잖아. 네, 그치? 맞습니다.
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취재 열심히 했던 게 있잖아. 판사 판사백태. 반응 뜨거웠습니다. 아 그래? 내부적으로 뭐 졸았어 누가 졸았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. 그래? 우리 저 기자들이 중앙지법뿐만 아니라 동남북서 네, 다 돌았잖아. 정말 호통치는 판사들이 그렇게 많았대냐? 일단 기자한테 왜 들어왔냐 물어보는 판사가 있더라고요. 아니 판사에 누구나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재판 과정 내내 그 피고나 원고한테도 왜 이렇게 하면서 화를 좀 내더라고요. 그 피고 원고들도 주눅 들어갖고 말도 잘 못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판사한테 약간 안 맞아보셨죠? 이게 한번 몇 번 맞아봤거든.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아니요. 제가 원고 혹은 피고를 못 봤거든요. 아 당신은 앞으로도 나가야 되잖아.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. 그 주요 재판들에서 그 기사가 써지는 게 싫으셨나 봐요. 그러니까 마이크에 입을 안 갖다 대고 되게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기자가 아닌 사람이 안 들린다고 크게 좀 말하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기사가 나가긴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법원 취재를 하면서 뭐 잘하는 판사, 못한 판사들 다 모아서 보도는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. 저희가 법원 룩보한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기사 들어가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 생각이 나는 게 나도 수습 6개월 하고 나서 법원으로 처음 배치를 받았거든. 이번에 막내 기자들 돌았던 것처럼 나도 그냥 아무 재판 들어가서 막 봤거든. 근데 판사가 반말을 하는 거야. 요새는 상상이 안 되잖아. 요새는 막 그러면 안 되시죠?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. 근데 그때는 대놓고 반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 반말하는 판사 2명을 취재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히트작이네요. 그걸 일면 톱에 쓰시자는 거야. 자기 자랑하시는. 내 자랑이었어. 기자를 브리핑에 참석을 안 시키겠다고? 검찰청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라서 다들 깜짝 놀랐죠. 이게 무슨 70년대 무슨 독재 시대냐? 법무부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검찰 오보를 내면은 뭐 검찰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. 헌법소원감이기는 해요. 많은 분들이 기자들 기레기라고 욕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게 알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는 일이잖아. 권력기관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잖아, 이거는. 근데 이게 오보라는 게 그렇거든요. 처음에는 오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세계의 특종이었던 사례가 제법 있거든요. 그렇지. 당장 워터게이트 사건만 해도 처음엔 다 오보라고 그랬고요.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엔 오보로 시작한 거예요.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.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. 이문정 뭐 검사라든가 뭐 폭로를 한 사건들도 사실 출입을 못하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오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근데 의외로 네티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오보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또 왜 나오는지 알겠다 저런 얘기가.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이 그런 대목에서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봐. 네, 진짜.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. 한편으로는 참 말하기 미안하다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. 자, 다음 주에도 우리 3D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수고했어. 네? 가자. 이제 우리 뒷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죠? 뒷모습. DDD.